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대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제가 기대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환대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행하고 오늘 돌아올 때 또 공항에 환송을 나와주었습니다. 회담 과정에는 참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때가 몇 번 있었지만 둘이가 성의껏 노력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바친 그 정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 나올 때 3, 40만, 약 100만의 평양 시민이 열광적으로 저를 환영하고 환송해 주었습니다. 평양 역사상 처음 있는 큰 군중의 환영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양 시민의 환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같은 혈육의형으로서 환영해 준 그들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거의 한 나라의 예외도 없는 적극적인 성원,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국내 언론 보도를 TV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그런 대대적인 보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 보도를 받는 것은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없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얼마나 열망한가 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양 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가져올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온갖 성의와 지혜를 다하자, 이렇게 다짐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저를 수행한 우리 보좌진이나
또 특별수행관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저희 일을 지원하는 데 측면 지원의 역할을 많이 해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도 가보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겉으로야 뭐라고 말하고 살아왔건 마음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말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단일민족으로서 내려왔습니다. 통일은 이룩한 지도 1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타이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이번에 가서 현재 확인함으로써 나는 우리의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측의 지도자들에도 얘기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 만렙에 우리가 국민이 단합하고 근대화를 서두르야 할 때 내부가 산산이 분열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망국 서름을 얻고 일제 35년 8.15의 분단, 6.25의 전쟁, 지금까지의 철조망을 사이에 놓고 대립, 100년의 강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않냐. 우리는 지금 세계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 시기에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때 우리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탕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당장의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하늘도 뜨고 길도 뜨고 항구도 뜨고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고 같이 경제 발전시키고 문화, 교류, 체육교류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높은 전통, 문화 창조력, 이것이 21세기의 지식 기반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 민족성,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이 우리의 시장으로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화 통일도 안 되고 흡수 통일도 안 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 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차츰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자. 민족을 이 21세기의 저로운 시기에 세계 인류의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을 북한 측에 역설을 하고 그분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보, 대한민국 주체성,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전국에는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핵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얘기한 가운데 그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국민에게 발표한 남북 공동 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민족 문제를. 이거는 7.4 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7.4 공동성명 발표해가지고 28년인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이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또 92년 2월에 남북 합의서 발표해서 이래가지고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 등을 했지만 성과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원칙을 주장하던 7.4 공동성명,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던 남북합의서 다 효과를 못 봤다면 얘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쥐인 것부터 실천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주는 회담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민족, 자주, 통일, 평화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항 이하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의를 받습니다. 실천을 곧 할 수 있는 일을 합의를 받습니다. 그 2항은 우리가 주장해온 남북연합 이 체제, 이 정부 현재대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순회회의를 구성하고 장관 강력금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 회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980년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 군대 통솔권을 다 가져야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정부는 내정만 가져야 한다. 이건 전혀 이행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근자에 북한이 이 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연방이 갖겠다던 외교와 군사권을 갖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좋다. 그게 사실상 중앙정부는 형식인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주장한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 대표가 한번 같이 이 문제를 토론해보자. 학자를 또 오고 전문가를 또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일운동 사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남과 북은 오는 8.15에 기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소를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얘기할 것은 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첫째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번 8.15에까지 한번 북에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통 크게 한번 하시오.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잘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월 달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차중에서 내가 서울 돌아간 즉시로 적십자에 요청해서 북하고 하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결합 문제가 그 범위가 어느 만큼 갈지 아직 다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여하튼 이 문제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개발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이것은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깔고 전기 문제를,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항만, 통신 등등을 해나갈 때 또 북한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진출할 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에서 경제가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도 남도 다 같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차가 왜 런던을 못 가고 왜 파리를 못 갑니까? 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만주에서는 기차들이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경의선은 불과 25km 정도밖에 끊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가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30%가 절감이 되고 수송 날짜가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우리는 유럽까지 승승장구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오면 일본은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나가지고 일본 기차가 한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갈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남북 양측이 크게 경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북한의 노동력이라든가
이것은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또 노임도 훨씬 저렴합니다. 남한에서 유지 못한 중소기업들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양측이 다 좋은 겁니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철칙으로 둬야 할 것은 남만 좋아도 안 되고 북만 좋아도 안 되고 양측이 다 좋은,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화해가 있고 협력이 있습니다. 윈윈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남과 북이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을 이 김정일 위원장과 확실히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성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실천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북의 에서 임명한 당국자들이 곧 북한하고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예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6월 합의본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안에 그 댁에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서울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걸 믿는다. 나만 왔다 가고 김 위원장은 안 오면 저거 일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김 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구의 예의를 굉장히 성상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다 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 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데고 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생각과 인정과 모든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하고 아주 상이한 그러한 사상적 토양 위에서 그런 정치체제 밑에서 그런 사회제도 밑에서 살아온 또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 사람 특유의 성급한 생각 가지고 풀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만 내놓고 7.4 공동성명 28년 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북한도 우리 동파다. 그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식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된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적은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동안에 자연히 믿음이 생기고 정이 오가고 이해가 일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토대만 닦아놓고 제가 물러간다면 또 나머지 분들이 뒤를 맡아갖고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로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 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새로운 20세기에 같이 손잡고 그게 세계 속에서 인류 국가로 웅비해보자. 주변 4대국 이전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전부 우리 시장이다. 이러한 거대한 시장을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뛰어난 지적 기반,
문화적 기반, 이걸 가지고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시대,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자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북한을 대하고 안보는 철통같이 하되 그거는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화해 협력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나는 우리 조상들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릴 거란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성원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있는 능력껏 지금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양해가 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성을 빌고 성원을 감사하면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